교과서 36쪽 3단원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단원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를 펼치고요. 성취 기준을 먼저 볼게요. 자를 준비해서 자를 대고 밑줄을 그어주세요. 자, 성취 기준은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그리고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인데요. 이런 곱셈과 나눗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취 기준은 매번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수업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삼아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탐구해 보시도록 볼게요. 어느 전원주택의 지붕의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합니다. 직사각형 모양이 태양판, 전지판 35개, 밑줄 그어놔야 되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배열되어 있다. 태양 전지판 한 개의 가로의 길이, 자, 가로의 길이가 A이고요. 세로의 길이가 B이다. 이렇게 밑줄을 그을 때는 자를 꼭 이용해서 밑줄을 그어주세요. 가로의 길이가 A이고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 모양의 전지판이 35개가 있는 겁니다. 자, 1번 볼까요? 35개의 태양 전지판 전체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밑줄 그어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전체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식으로 나타내 보자인데요. 또 이를 이용하여 태양 전지판 전체의 넓이까지 구하랍니다.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는 알죠? 여기는 별표를 하고요. 다 알겠지만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빈칸에 답을 한번 적어볼까요? 자, 가로의 길이 전체는 아무래도 7a가 되겠죠. 자, 가로의 길이 전체, 가로의 길이는 a가 7개 있으니까 7a가 되겠고 세로의 길이는 b가 5개 있으니까 5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당연히 7a 곱하기 5b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2번을 볼까요? 2번 태양 전지판 한 개의 넓이 밑줄 그어주세요. 한 개의 넓이는 AB잖아요. 그죠? 자, 이를 이용하여 태양 전지판 전체의 넓이, 전체의 넓이입니다. 를 식으로 나타내 보자인데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 전지판 전체의 넓이를 1번에서는 7a 곱하기 5b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넓이는 AB고 35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B의 35, 35를 곱한 결과와 같은지를 보자는 겁니다. 볼게요. 예, 35AB 결과가 같죠.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비교하는 거냐면 1번에서 7a 곱하기 5b라는 이 결과도 35ab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한 개의 넓이가 ab일 때 35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35ab 결과가 같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밑에 있는 본문을 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의 넓이 밑줄 긋고요.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식에다 밑줄 그어주세요. 7a 곱하기 5b는 35ab와 같다입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별표를 하나 해놓으세요. 이런 식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전개 과정이 항상 이와 같습니다.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7a와 5b인데요. 이때 이제 앞에 있는 개수가 있고요. 문자 ab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쭉 풀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그리고 알파벳 순으로 보통 써요. 그래서 위치를 바꿔서 곱한다. 무슨 법칙이냐면 교환 법칙 밑줄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먼저 곱할 숫자끼리 가로 해주고 문자끼리 가로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괄호라는 것은 결합 법칙이에요. 묶어준다는 뜻입니다. 밑줄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35ab가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35ab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별표입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개수끼리 곱합니다. 그러니까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인데요. 이때는 항상 개수 7과 5의 곱. 결과는 35죠. 그 다음에 문자끼리 곱합니다. 같은 문자일 때는 지수가 늘어나지만 서로 다른 문자일 때는 곱셈 기호만 생략해서 A, B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끼리 곱하고 문자끼리 곱한다. 이렇게 별표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구에 대한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이거 밑줄 그어줄까요? 자를 대고 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밑줄 그으면 됩니다.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에서는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한다까지 밑줄 그어주면 됩니다. 자, 예제 1번을 볼게요. 다음을 계산하시오인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꼴인데요. 요거는 이제 풀이 과정이 교과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순서대로 꼭 써주세요. 밑에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먼저 숫자끼리 써주고요. 그 다음에 문자 알파벳 순으로. 그러니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의 결과가 마이너스 18ab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요 부호 판정을 많이 실수하니까 이런 거 부호 판정에 주의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거듭 제곱이 있는 경우는 거듭 제곱을 먼저 풀어줘야 돼요. 자, 볼게요. 네, 거듭 제곱을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에서 배웠잖아요. 각각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자, 4의 제곱, x의 제곱, 이제 괄호를 풀어준 거예요. 거듭 제곱을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쭉 나누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교환 법칙, 숫자끼리, 개수끼리, 또 문자끼리. 이제 같은 문자, 밑이 같을 때는 당연히 지수 법칙을 이용하겠죠. 그죠? 그리고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곱해준 결과가 32 x의 세제곱 y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풀이 과정을 그대로 문제를 풀 때도 써주세요. 문제 1번 책의 여백이나 수학 노트에다가 풀이 과정을 적고요. 잠시 동영상 멈춤 버튼을 눌러주고 다 쓴 다음에 풀이를 다 한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풀이 과정은 정확하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답만 보일 거예요. 정답만 보일 건데 이렇게 마이너스 5 부호를 먼저 판정해 줘도 되긴 하는데 부호가 있는 경우 가로를 해주세요. 그 다음 2, 그 다음에 x 이 단계를 꼭 거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정답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이너스 10 문자 숫자에서는 곱셈기로 생략해 쓴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풀이 과정을 써주세요. 여기서 이제 정답만 나오거든요. 2번도 보면 4 곱하기 6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a 곱하기 b의 제곱 이퀄 이렇게 써준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퀄 24 a의 세제곱 b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이렇게 지수가 있는 경우는 이 지수를 먼저 풀어 써줍니다. 그죠? 3번은 한번 각자 비교를 해보고요. 4번은 써볼게요. 풀이 과정을 이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x의 4제곱, 그 다음에 y의 4제곱. 지수를 먼저 풀어 써주죠. 그 다음에 부호를 판정해 주는데요. 부호는 마이너스를 3번 곱하니까 당연히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고요. 곱하기 x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x의 6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y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 단계를 꼭 써준 다음에 이퀄하고 여기서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빼주고 x의 4제곱을 써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칸이 좁으니까 지수 법칙을 바로 적용해서 4 더하기 6이니까 10 그리고 y의 4 더하기 3이니까 7 이렇게 써줄게요. 이런 과정을 풀이 과정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퀄이 다 빠지고 풀이 과정도 빠졌는데 이렇게 답만 쓰면 안 됩니다. 항상 예제를 기준으로 해서 예제의 풀이 과정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을 볼게요. 다음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직사각형과 삼각형인데요. 사실은 넓이는 직사각형만 구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형의 넓이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양한 도형의 넓이가 도형이 있잖아요.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사다리꼴, 삼각형 다양하게 있는데 넓이의 기준은 직사각형이에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삼각형도 사실은 직사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사실은 삼각형을 외접하는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삼각형이 정확하게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의 2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해하면 좋겠죠. 자, 일단 문제 2번에서는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5a의 세제곱 곱하기 b 곱하기
4 곱하기 4a의 제곱 b의 세제곱이라고 먼저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도 이제 정답만 나와 있는데요. 자, 정답은 미리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근데 이게 정답만 쓰지 말고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equal 하고요. 넓이니까 당연히 5a의 세제곱 b 곱하기 괄호를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여러분 괄호를 해주세요. 4a의 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먼저 쓴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숫자끼리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a의 세제곱 아니면 3 더하기 2로 써도 되고요. 이렇게 b에 마찬가지로 1 더하기 3이 되겠죠. 이런 결과, 이런 풀이 과정을 쓴 다음에 이렇게 답을 이퀄로 한 다음에 답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2번도 2분의 1 곱하기 6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근데 그 식을 먼저 써주는 겁니다. 이 답은 확인했고요. 이 답을 바로 쓰지 말고요. 이 전에 2분의 1 곱하기 밑넓이 6 곱하기 6 x의 제곱 y의 4제곱 곱하기 높이 3 x y의 제곱 이렇게 쓴 다음에 풀이 과정을 전개한 후에 답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 공부는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암산을 했다거나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암산은 매번 얘기하지만 암산은 바보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까지는 암산을 해도 되는데 중학교 수학부터는 암산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매번 실수하게 되고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요 밑줄 그어볼까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입니다. 이번에 이제 분배 법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밑줄 긋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탐구해 봅시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탐구해 봅시다. 요거를 보고 이제 그 동영상을 하나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우는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기 위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거 홍보 포스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포스터는 후보의 번호와 이름을 적는 가 부분이 있고요. 공약을 적는 나 부분이 있답니다. 근데 그림을 보니까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로의 길이가 있고요. 3a, 세로의 길이가 있는데 두 영역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로의 길이가 2a, 두 번째는 b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합하면 당연히 전체는 2a 더하기 b가 되겠죠. 이렇게 써놔보세요. 이런 꼴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알고 한번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전체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이거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전체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이렇게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는데 가로의 길이는 주어졌고요. 세로의 길이는 더하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요거 일단은 전체를 다 쓰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서는 뭐만 쓰면 되냐면 가로의 길이는 3a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아까 2a 더하기 b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제 넓이라는 것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미하면 곱셈이라는 것은 도형에서 곱셈이라는 것은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3a 곱하기 2a 플러스 b라고 쓰면 됩니다. 이걸 정리를 해주세요. 풀이 시간이 적으면 일단 동영상을 멈춤을 한 다음에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가 부분의 넓이가 있고요. 밑줄 그어주세요. 나 부분의 넓이가 있습니다. 각각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부분의 넓이 합도 합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러면 결과가 같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볼까요? 일단 가 부분의 넓이 자, 적어주세요. 가 부분의 넓이 당연히 2a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a 곱하기 3a 곱하기 2a니까 6a 제곱 그 다음에 나 부분의 넓이도 3a 곱하기 b가 되겠죠. 3ab가 됩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넓이 합이 같아요. 6a의 제곱 더하기 3ab로 1번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넓이 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한 식의 결과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왜 같은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요 전에 우리는 EBS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먼저 페이지 넘겨놓고요. 요까지 설명하고 동영상을 볼게요. 자, 이제 분배 법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주로 전개할 때는 다 분배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밑줄 그어볼까요? 네모해 주세요.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혹시 기억나나요? 분배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앞에 있는 3의 1을 2a 곱하고 플러스, 근데 부호는 요 가운데 부호를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근데 3의 1을 b에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3a 곱하기 2a 플러스 3a 곱하기 b. 그런 다음에 곱셈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되는 건데요. 6a 제곱 더하기 3ab가 되는 겁니다. 이걸 분배 법칙이라고 하고요. 더 이상 동량이 없죠. 그러면 간단히 나타낼 수가 없는 거니까 멈춘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인데요. 이때 이거를 전개한다라고 할 거예요. 전개한다. 이렇게 전개한다. 그래서 다음식을 전개하시오라고 말을 쓸 거고요. 오른쪽에 또 그림으로 잘 나타내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별표를 하나 해놓고요. 분배 법칙을 사용하여 전개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분배 법칙 중요합니다. 됐죠? 밑에 보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보기까지인데요. 요거 한번 보죠. 일단 앞에 있는 3x를 2y 한번 곱하고 마이너스 부호가 그대로 오는 겁니다. 이 부호가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3x를 5에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x를 2y에 곱하니까 6x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x를 5에 곱하니까 15x가 되겠고 부호는 그대로 마이너스. 이번에 이제 가로 안에 있는 항이 3개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2a를 a에 한번 곱하고 2b에 한번 곱하고 그 다음에 3에 곱하기 이런 순서가 되고 부호는 그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그대로 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대로 오죠. 그래서 2a 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6a 이렇게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줄 그어줄까요? 전개하여 얻은 다항식을 전개식이라고 할 겁니다. 전개식이라고. 이런 용어들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동영상 잠깐 보죠.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 조금만 참으십시오. 다 왕자님을 위한 일입니다. 나를 위한 일이라고요? 세미 아가씨와 상의 끝에 라오님의 사기 충전 차원에서 공부방을 넓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책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걸 좀 보시지요. 우와, 집사님 짱! 만화책이 가득! 라오님! 라온, 집사님, 의뢰해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은 어떻게 하나요? 세미님, 여기 예전에 말했던 라오님의 책장 디자인인데 좋았어. 이걸로 오늘의 의뢰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봐. 책장 디자인을 이렇게 하면 이건 원래 있던 책장이고 이건 새 책장이 되겠지. 원래 있던 책장은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모양의 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로 3칸, 세로 3칸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 가로 2칸, 세로 3칸짜리 새 책장을 추가할 건데 추가할 한 칸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y, 세로의 길이는 x야. 그럼 각 책장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라온? 물론이지. 원래 놓여있던 책장의 가로의 길이는 3x, 세로의 길이도 3x니까 넓이는 3x 곱하기 3x고 새 책장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2y, 세로의 길이가 3x니까 2y 곱하기 3x야. 빙고! 그럼 전체 책장의 넓이는 이 두 책장의 넓이를 더하면 되겠지? 응! 원래 있던 책장의 넓이인 3x 곱하기 3x와 새 책장의 넓이 2y 곱하기 3x를 더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책장 전체도 직사각형이라는 거지. 그렇네. 전체를 하나의 직사각형으로 생각하고 넓이를 구할 수도 있어. 세로의 길이는 3x이고 가로의 길이는 3x 플러스 2y니까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2를 곱한 3x 곱하기 3x 플러스 2y야. 완벽한데? 그럼 방금 구한 넓이 3x 곱하기 3x 플러스 2y와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따로 구해 더한 3x 곱하기 3x 더하기 3x 곱하기 2y는 서로 같겠지? 그런데 잘 봐. 결국 이 식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 3x 곱하기 3x 플러스 2y를 계산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푼 다음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면 돼. 이 과정을 전개한다고 하고 전개에서 얻은 다항식을 전개식이라고 하지. 그렇구나. 그런데 개수가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음수를 궁금해하다니 예리한데? 라온을 위해 이 식을 준비했지. 음수라고 해서 다를 건 없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푼 다음 각 항을 정리해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12xy. 세미 아가씨, 곱셈을 했으니 나눗셈도 해야겠지요.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법도 알려주시지요. 여기! 맞아. 나눗셈도 알려줘. 좋아!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눌 때에도 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수꼴로 나타내 계산하거나 역수를 이용해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할 수 있어. 잘 봐! 먼저 식을 분수꼴로 나타낸 다음 다항식의 모든 항을 각각 단항식으로 나누면 이렇게 x 플러스 2y가 돼. 이런 건 어떨까요? 나누는 식이 분수인 조금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먼저 분수꼴로 나타내고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x를 어떻게 하지?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또 다른 방법. 역수를 이용해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지? 맞다. 그럼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마이너스 3분의 x의 역수인 마이너스 x분의 3으로 바꾸면 되는 거네. 전개하면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9y. 잘했어!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눌 때는 상황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계산하면 돼. 하지만 방금처럼 분수꼴인 단항식으로 다항식을 나눌 경우에는 역수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는 방법이 훨씬 편하지.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도 어렵지 않네. 그럼 이걸로 오늘도 의뢰 해결! 예. 동영상에서 이미 그 다항식의 곱셈 또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다뤄지게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먼저 교과서 38쪽에 예제 2번을 볼게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인데요. 분배 법칙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풀이 과정을 보면 일단 앞에 있는 2a를 차례대로 3a와 마이너스 2b에 곱하는데요. 이 부호 가운데 마이너스가 그대로 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6a의 제곱 마이너스 4ab인데요. 이 풀이 과정을 그대로 이와 똑같이 문제에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 때도 가로 안에 항이 3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고요. 맨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이렇게 괄호를 해서 곱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통 마이너스가 있는 수에는 괄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x라고 해놓고 이거를
2x 곱하고 4y 곱하고 마이너스 1에 곱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호만 잘 판정하면 실수하지 않으면 그대로 전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x의 제곱 마이너스 12xy 그 다음에 플러스 3x라고 적으면 되는 겁니다. 동량이 없죠. 동량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풀이 방법 그대로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교과서 외벽에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수학 노트에 풀이 과정을 적어도 됩니다. 단지 풀이 과정은 앞에 있는 예제와 같이 예제를 참고하여 그런 정도의 풀이 과정을 적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답만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답만 적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풀이 과정을 적어주세요. 자, 이제 동영상을 잠시 멈춤을 하고요. 다 푼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퀄한 다음에요. 마이너스 5a를 가로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5a 이렇게를 먼저 a 곱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앞에 그대로 빼줘도 돼요. 플러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4b로 해도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5a 곱하기 마이너스 4b 이렇게 이 과정을 꼭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퀄 해서 답을 써주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풀이 과정 없이 바로 답만 쓰는 건 안 됩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고요. 저는 이제 요 4번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마찬가지로 이퀄한 다음에 요 곱하는 수가 뒤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x 곱하기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y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x 이렇게 한번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퀄 하고요. 그 다음에 답을 써야 됩니다. 항상 예제가 우리 그 풀이 과정이 아주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제의 풀이 과정을 그대로 적어주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예제 3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3번. 답을 계산하시오 하고 되는데요. 그러니까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이 여러 번 나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1번은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하나 있고요. 플러스로 되어 있고 다시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이 되어 있잖아요. 각각을 전개해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게 동류항이 나타나잖아요. 2a 제곱과 4a 제곱 동류항이죠. 그 다음에 3ab와 마이너스 20ab 동류항이잖아요. 이 동류항끼리는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2a 제곱 플러스 4a 제곱은 6a 제곱이 되겠고요. 3ab 마이너스 20ab는 마이너스 17ab 동량이 없죠.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류항을 잘 찾아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요 앞에 있는 2x를 또 마이너스 3x를 각각이 곱한 다음에 동량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전개를 해줬죠. 그런 다음에 동류항 2x의 제곱과 마이너스 6x의 제곱 또 10xy와 15xy 또 마이너스 4x와 마이너스 3x 동류항끼리 이렇게 잘 써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동량을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25xy 마이너스 7x 이제 동량이 없죠. 그럼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자, 이런 풀이 과정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해서 4번을 풀어주세요.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잠시 멈춤을 하고요. 교과서 예백이나 수학 노트에다가 풀이 과정을 예제처럼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잠시 멈춤한 다음에 본인이 먼저 풀고 답을 확인해 주세요. 저는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먼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는 거예요. 3a를 한번 곱하고 마이너스 2a를 각각 곱해서 전개해 주는데 여기 동량이 있잖아요. 3a 제곱과 4a 제곱 동량이 있죠. 그랬을 때는 먼저 써줍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6ab와 마이너스 2ab도 동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량끼리 7a 제곱 마이너스 8ab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동량이 없죠? 멈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을 볼게요. 자, 2번도 보면 먼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쭉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동량끼리 묶어주는 거죠.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그 다음에 3xy 마이너스 8xy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12x 이렇게 동량끼리 이렇게 묶어서 써주면 좀 더 계산하기 편리하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결합 법칙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생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5xy 마이너스 7x라고 쓰면 됩니다. 이 과정 전체 하나도 빠짐없이 전 과정을 똑같이
손으로 직접 적어주기 바랍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수학 공부는 풀이 과정을 모순 없이 완벽하게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키우는 게 바로 수학 공부입니다. 자, 문제 만들기인데요. 다음 식의 색칠한 부분을 바꾸어 새로운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짝과 바꿔 풀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바꾸어 만드는 것까지만 해보죠. 5의 1을 다른 숫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3의 1이라고 하거나 마이너스 3의 1로 하거나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3의 1을 마이너스 2a 뭐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마이너스 b를 뭐 플러스 3b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여러분 바꿔보세요 한번. 여기는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문자와 개수를 바꾸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든 다음에 그 풀이 과정을 써서 전개를 해서 답을 이렇게 답까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꼭 써보세요. 자, 저는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인데요. 나눗셈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눗셈은 어려워요. 그 나눗셈보다는 아무래도 곱셈이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푸느냐면 나눗셈을 뭐로 고치냐면 곱셈으로 고쳐서 풀어요. 이거는 뭐 초등학생 때나 아니면 나중에 뭐 대학생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 푸는데 어떤 곱셈이냐면 역수의 곱셈이에요. 여기서 이제 2a 역수는 2a분의 1이잖아요. 역수의 곱셈 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요거 1번이라 해주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나눗셈 a 나누기 b는 b분의 a잖아요. 분수로 바꿔서 풉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으니까 둘 중에 여러분이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결과는 같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고요. 예제 4번을 보면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죠? 저기서는 이제 이 풀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보통의 경우에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요. 3a, b 역수, 분모 분자를 바꿔주니까 3a 분의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끼리, 그 다음에 문자끼리 곱하는데 보통은 이런 과정 안 거치고 바로 나눠주죠. 이렇게. 그죠? 3. 그 다음에 분모에 a가 있고 a제곱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죠? bb. 남아있는 숫자와 문자만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이때는 이제 음수인 경우가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부호를 판정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틀려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수로 바꿔도 되고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나 똑같죠, 사실은. 그죠?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는 3ab분의 9a의 제곱 b가 분자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분모 분자에서 개수끼리 문자끼리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약분 과정을 거쳐서 마이너스 2 x의 제곱 y의 세제곱이라고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을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일단 그 플레이 버튼을 멈추고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각자 한번 식을 써보세요. 예제처럼 식을 쓴 다음에 계산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답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답만 쓰면 안 되겠고 전체를 다 하진 않겠고요. 이퀄한 다음에 16 a의 제곱, a의 4제곱. 여러분들은 항상 그 예제의 풀이 과정을 꼭 참고를 해서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 있잖아요. 거듭제곱 먼저 풀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를 거듭제곱 두 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4의 제곱 16, 그 다음에 a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16, 16 나눠지고 a의 4제곱, a의 제곱분의 a의 4제곱이니까 당연히 a의 제곱만 남죠.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답을 쓰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4번이 좀 어려워 보이죠. 4번 풀이 과정 한번 같이 써볼게요. 먼저 거듭제곱을 풀어주니까 뭐 15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a 6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그 다음에 b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b의 4제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곱하기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 3분의죠, 3분의.
그죠? 분모 분자를 바꾸니까 어떻게 되냐면 3의 제곱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9가 되겠죠. 9. 이렇게. 아유, 너무 크게 썼네요. 그죠? 그다음에 5의 제곱 25. 그리고 a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a의 4제곱. 자, 좀 더 길게 할까요? 그다음에 b의 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분모끼리 여기서 15의 제곱이 이제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225. 그러니까 5의 제곱인 25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이제 81 됐고요. 그 다음에 a의 4제곱분의 a의 6제곱이니까 당연히 a의 제곱이 남고요. 그 다음에 b의 제곱분의 b의 4제곱이니까 당연히 b의 제곱이 남잖아요. 그래서 equal 이렇게 반드시 답만 쓰지 말고 이렇게 전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냥 답을 쓰고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꼭 거쳐주세요. 자, 예제 5번을 볼게요. 예제 5번은 이렇게 복잡한 식의 복잡한 식의 계산인데요. 이거 별표를 좀 해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눗셈, 곱셈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풀이 과정은 꼭 별을 하나 더 할까요? 별을 2개 해놓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풀이 과정을 볼게요. 나눗셈 있잖아요. 이 나눗셈은 우리가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이때 중요한 거는 거듭 제곱을 먼저 풀어줍니다. 나눗셈을 바로 풀지 않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대로 써주고 나누기 거듭 제곱을 풀어주니까 9x의 4제곱 y의 제곱이를 써주고 이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열심히 분모, 그죠? 이렇게 분자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x 4제곱이니까 x만 남고 y의 제곱 나눠주니까 y만 남고 뒤에 있는 x의 제곱과 y의 4제곱을 곱해주니까 결국에 2x의 세제곱 y 5제곱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눗셈과 곱셈이 여러 번 나와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6번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동영상을 멈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주세요. 자, 저는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답만 나왔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 1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번은 equal 한 다음에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4a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세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2ab.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지수가 없잖아요. 1이니까 그대로. 자, 여기서 마이너스 6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분의 1입니다.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모 분자 열심히 약분을 해서 남아있는 거 마이너스 부호 판정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남고 a는 다 소거되고 b만 제곱이 남는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 과정을 써줘야 됩니다.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번도 볼까요? 2번 한번 볼게요. 2번도 5x의 y의 4제곱이죠. 자, 나누기인데 이때 지수가 있어요. 지수는 꼭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선 이제 그냥 그대로 풀어줘 볼게요. 마이너스를 제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3의 제곱은 9, x의 제곱, 자, y의 제곱 분의 1 곱하기 9, x의 제곱 이렇게. 여기까지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쓰는 거예요. 분모에서 9, 분자에서 9 이렇게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약분을 할 수 있잖아요. x의 제곱, x의 제곱. 또 y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나눌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쓴 다음에 보면 정답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바로 답만 쓴다가 아니라 이 풀이 과정을 전개해서 오류 없이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3번과 4번도 마찬가지로 풀이 과정을 써보세요. 자, 먼저 정답을 알려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4번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4번은 일단은 첫 번째 요 지수가 있잖아요. 먼저 풀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그대로 16 x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y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8. 자, 나눗셈이죠. 곱하기 4xy분의 1. 또 나눗셈이요. 그냥 곱하기 2y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약분 과정을 거쳐서 2x의 세제곱, y의 4제곱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풀이 과정은 계속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수학 공부를 착각하는 학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산해서 답 구하는 거를 수학이라 생각하는데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초등학생, 그러니까 구구단을 외우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공부 방법이고요. 중학교 이상의 수학에서는 암산은 절대 안 됩니다. 풀이 과정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정말 어려운 문제나 고등학교 가서는 4점 수학도 4점 수학은 절대 암산해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대로 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선 올바른 수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풀이 과정을 손으로 직접 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7번을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에 밑줄 그어주세요. 가로의 길이가 5의 b, 세로의 길이가 3의 b, 직육면체의 부피. 여러분,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적어주세요. 이렇게 별표를 하고요. 부피는 b 이퀄한 다음에 가로 열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 적어주세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가 직사각형이면 가로 곱하기 세로, 원이면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알아도 적어주세요. 요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높이를 구하라는데 높이를 알 수 없으니까인데요. 높이는 x로 놔도 되겠고 보통 이제 h로 많이 표현합니다. 나중에는 뭐든 상관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요거 적었죠. 자, 직육면체 부피는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때는 이제 직육면체인 경우 요게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가 이제 넓이가 되니까 높이를 h라 하면 요거 정의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죠? 높이를 h라 하자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 h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다음에 자, 요식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부표에 관한 식을 먼저 써주고 양변을 뭐로 나눠주는 거죠? h를 구해야 되니까 h만 남겨두고 앞에 있는 이런 문자 숫자를 없애야 되니까 나눠주겠죠. 양변을 5ab 곱하기 3ab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 5ab, 나누기 3ab 이렇게. 그죠? 이거 계산 과정은 좀 더 써야 되겠죠. 뭐 곱하기 5ab분의 1, 또 곱하기 3ab분의 1 이렇게. 여기까지 써준 다음에 이제 답을 쓰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죠? 이 풀이 과정 빠짐없이 잘 적어주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손으로 쓰는 시간이 부족하면 동영상을 멈춤 누르고 다 쓴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41쪽을 볼까요?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인데요. 이거 이제 밑줄 그어놓고요. 똑같습니다. 이제 뭐냐면 역수의 곱셈으로 이걸 일단은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방금 전에 봤던 동영상에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요. 자, 일단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풀거나 분소꼴로 고쳐서 이렇게 두 가지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1번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이라 하면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역수의 곱셈으로 해서 푸는 게 좀 쉬운 게 있고요. 아니면 분모로,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나눗셈을 분모로 옮겨서 각각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나눠주면 안 돼. 2a를 6만 나눠주고 a를 앞에 있는 문자만 나눠주기 이러면 안 됩니다. 각각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 요거만 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는 같아요. 예. 자, 예제 6번을 볼까요? 예.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했죠. 나누기 4a니까 곱하기 4a분의 1 이렇게. 그러면 4a분의 1을 앞에 있는 8a 제곱에 한번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옵니다. 부는 20ab 한번 곱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분모 분자 약분한 과정을 거치면 2a-5b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분수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이때 주의할 거는 분모를 각각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잘 써줍니다. 쓴 다음에 마이너스 3
요 분모에 있는 거를 하나를 분자에 있는 하나의 숫자만 나눠줘요. x 나눠주고 y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바로 그대로 답을 쓰는 학생이 많은데 의외로 많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각각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만 실수하지 않으면 뭐 풀이 과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오늘 수업의 핵심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잠시 동영상을 멈춤을 눌러주시고 일일이 손으로 다 풀이 과정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수업을 들어주세요. 저는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1번은 분수로 바꿔놓은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역수의 곱셈을 하든지 이때 이제 각각을 6의 1로 나눠준다. 요것이 핵심이죠. 요까지만 써주면 실수를 안 해요. 나눠주면 되니까 분모 분자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3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분수로 나타내는데 상관없습니다. 자, 마이너스 4x를 4x의 제곱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를 8xy 나눠주고 부호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y가 됩니다. 3번도 볼까요?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은데 요거 2분의 3a잖아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표현하면은 2분의 3a예요. 그러니까 역수의 곱셈을 할 때는 분모 분자를 바꿔주니까 3의 2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분배 법칙. 앞에 3 a의 제곱 한번 곱하고 플러스 6ab 한번 곱하고 결과적으로 2a 플러스 4b가 되는 거예요. 4번 나눗셈으로 바꿨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5xy분의 n인데 이때 각각을 나눠준다. 요것만 조심하면 요까지만 쓰면 거의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구합니다. 그죠? 각각을 나눠준다. 요게 핵심이에요. 나눗셈일 때는. 자, 풀이 과정을 잘 보시고 여러분 그 쓰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필요할 때마다 멈춤을 해놓고 다 쓴 다음에 다시 플레이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추론 문제를 볼게요. 지와 성유기는 하고 이렇게 어떤 계산을 했는데 이 식에다 밑줄 그어볼까요? 이렇게. 자, 나눗셈이네요. 다항식 나눗셈, 다항식 나누기, 그 다음에 다항식인데요. 다음과 같이 풀었다. 여기서 뭘 찾느냐? 아, 틀린 부분을 찾으세요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찾아보고요. 고쳐보세요, 한번. 자, 먼저 지호를 볼까요? 잘 썼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나누기인데 나눗셈을 어디만 했냐면 앞에 있는 항에만 나눗셈을 했고 역수의 곱셈을 했고 뒤에 있는 항은 안 곱했네요. 그죠? 이러면 안 되죠. 분배 법칙은 각각 모두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하면 지호는 이렇게 요 고쳐주세요. 요 풀이 과정을 써주세요. 책의 여백이나 여기 반드시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써준 다음에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3ab 이걸 역수의 곱셈으로 해서 9a의 제곱 b의 세제곱에도 당연히 곱하고 마이너스 6a의 세제곱 b의 제곱에도 반드시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분배 법칙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ab의 제곱 플러스 2a 제곱 b가 됩니다. 자, 이번엔 성의 걸 한번 볼까요? 여기는 뭐가 잘못됐나요? 일단 식은 제대로 썼고요. 여기까지 제대로 썼습니다. 그죠? 마이너스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는 앞에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부호가 앞에 있는 마이너스일 때는 사실 이 괄호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괄호가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도 분배 법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약분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써주세요. 여기까지 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쓸 때는 이제 동영상을 멈춤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쓸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수학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게임인데 이제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핀 가지고 이거 뭐죠? 클립을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다항식도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1회, 2회, 3회, 4회.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그 다음에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답을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이제 클립을 가지고 돌려서 이게 단항식, 다항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번은 곱하고 한 번은 나눠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회, 3회, 그 다음에 4회. 이건 여러분이 각자 한번 해줘 보세요. 그냥 클립이 없는 분은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가지고 표를 완성한 다음에 한 번은 곱셈, 한 번은 나눗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였을 때 이렇게 곱셈을 한 결과, 그 다음에 나눗셈을 한 결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앞에 계산을 연습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식을 쓴 다음에 그 빈칸을 완성해 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